그 다음에는 재무 상대표를 이야기하네요. 뭐라 했죠? 재무지표는 뭐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두 번째는 뭐? 재무상태표. 원래 대차 대조표인데 어려우니까 쉽게 이제 재무상태표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용도가 다 달라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무상태표 기억나세요? 제가 무료 강의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자산가치, 기업가치 중에 자산가치를 볼 때 뭘 본다? 재무상태표를 본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는 특히 매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종목 고를 때는 재무비율을 봐요. 상대적 우위성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재무비율을 봐서 우수해요. 그래서 매매를 했어요. 매수. 잠깐만요.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떨어져요. 여기 매수했단 말이죠. 이제 적정 가격이라 생각한 거예요. 싼 가격이라 생각해서. 근데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요. 회사 재무 비율상은 좋아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그때는 뭘 보고 사죠? 재무 비율은 벌써 우수해요. 그때는 보통 뭘 보냐면 여기 자산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산 가치. 즉 재무 상태표를 보는 겁니다. 특히 저시총에서 먹히는 건데요. 동신건설. 동신건설은 애초에 재무비율로 이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놈을 샀어요. 재무비율이 우수해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회사의 의미 있는 가치.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유동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이게 거의 현금성 자산은 100% 인정해 줘도 되거든요. 이게 여기 시총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주당 주가 곱하기 전체 주식수인 시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금액을 감안해서 이게 저가다. 그럼 매수가 가능해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심리사 종목도 이걸로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이거 보고 매수한 거예요. 이거 계속 떨어질 때. 그래서 결국은 밑점 치고 10배 날아간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뭐다? 처음 매수할 때는 재무율 보지만 계속 주가 떨어질 때 유용한 수단이에요. 재무상태표는. 그러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겠어요. 재무상태 뭐냐? 자산 나오잖아요. 자산. 자산이 뭐다? 자본과 부채를 합친. 자본과 부채는 뭐죠? 형체가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있는 거예요. 숫자로만. 형체 있는 건 뭐죠? 자산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은 형체가 있어요. 이 자산 중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유동자산. 유동자산이 뭐죠? 유동. 그쵸? 움직인다는 거죠.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이에요. 용이하다는 것은 불확정적인 거죠. 용이한 자산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칭한 거예요. 그 다음, 유동자산 중에 뭐가 있죠? 재고자산. 값이 딱 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재고자산은 공장에 있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진열상품. 백화점에 있는 진열상품도 재고자산이라고 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유동금융자산, 매출채권, 현금자산이 있는데요. 이건 좀 덜 중요하니까요. 우선 아웃시키고요. 이 네 가지 중요한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유동금자산, 현금자산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리냐면요. 이거 보시면 여기만이 100억 있어요. 100억이다 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게 50억 돼 있어요. 이게 150억 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보셔서 갑자기 이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현금 자산이 100억인데 갑자기 50억 됐어요. 어느 날.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100억에다가 150억 늘어났어요. 그럼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되게 의미 있는 자산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뭐죠? 매출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안 받고 채권으로 갖는 거예요. 채권으로. 채권은 뭐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이 조각인데 보시면요. 제가 갑이에요. 제가 갑기업이에요. 그러면 매출 발생했는데 을기업한테 채권 주셔야 할까요? 현금은 대부분 주고 채권을 내가 조금만 받겠어. 이렇게 할게요.
당연히 각 기업은 현금 자산으로 받죠. 일부만 채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을기업은 어떡할까요? 각 기업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을기업은 이게 커요, 비중이. 매출 채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이 크다고요. 을기업은. 각 기업은 뭐가 클까요? 이거하고 이거 그 비중이 커요. 이게. 그래서 좋은 기업은 이 전체 유동자산 중에 이게 11,000억이에요. 유동자산과 현금자산 비중이 엄청 커요. 엄청 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평가할 때 회사가 좋다 안 좋다 평가할 때 이게 비중이 크면 이 둘 중에 똑같은 거니까요. 좋은 회사. 이 비중이나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좀 을회사나 안 좋은 회사하고 평가받아요. 제가 막 통째로 어떤 기업 사요. 통째로 A기업을 사요. 당연히 저는 이걸 볼 거예요. 손해계산도 보겠죠. 현금 흐름부터 보겠지만 이것도 보겠죠. 재고 자산이 많아. 근데 옷이야. 옷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0억, 장부상으로 100억이 있어요. 실제로는 얼마일까요? 몰라요. 5억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어요. 보통 옷 같은 경우 나중에 안 팔리면 무게 그람수로 쳐서 팔거든요. 근데 만약에 석유야, 재고자산이. 그러면 의미가 있죠. 있죠. 노후가 잘 안 되니까요. 특히 이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종목마다 다 달리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치, 유동부 자산과 현금 자산은 되게 의미 있는 자산이고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고요. 매출 조건이 뭐라 했죠? 각 기업은 당연히 적고 을기업은 당연히 많을 거예요. 결론은 이것과 이게 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평가받아도 합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1년 안에 자본할 수 있는 그런 걸 유동자산 1년 안에 자본할 수 있는 이 용이하지 않는 헷갈리죠? 이건 기업에서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회계상 어떻게 해요?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치 않아요. 정확치 않아. 그래서 몇 년치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몇 년치를. 장난을 많이 치니까요. 기업에서. 비유동자산 뭐라 했죠?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이에요. 정확치 않습니다. 비유동자산 뭐가 있는가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쭉 있는데 중요한 게 뭔가 안 중요한 게 뭔가 봐야 돼요. 유용자산 뭐죠? 형체가 있다. 무용자산 형체가 없다. 형체가 있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비 또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 중에 영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여기 들어가고요. 영업에 활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입니다. 투자 부동산 많은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잘 아시죠? 롯데기업은 미리 땅을 사놔요. 그래서 그 팀이 있겠죠. 따로 관리하는 팀이. 그래서 토지나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용자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업과 관련되면 영업과 무관한 자산이면 투자 부동산. 물론 계속 투자 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영업과 활용되면 일이 넘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무용 자산이 또 있는데 무용은 형체가 없는 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특허권? 그쵸. 형체가 안 보이죠. 그 다음 영업권.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영업권을 안 쳐줬어요. 금액으로. 근데 영업권을 지금 쳐주는데요. 이 영업권이 뭐죠? A기업이 만약에 이제 B기업이라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장부상 금액은 1,000억짜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해서 1,500억을 줬어요.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되죠? 500억이죠. 이걸 영업권이라고 해요. 영업권을 500억이 더 줬으니까 여기다 기입을 해요. 보이진 않지만 1,000억을 왜 1,500억으로 사냐. 가치를 평가에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좀 장난을 칠 수도 있겠죠. 그건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어떤 기업인데 이게 너무 많다. 문제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종목마다 달리 평가하니까요. 이게 있고요. 이건 뭐라 했죠, 제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적 지출과 관련돼요. 우선 그렇게만 아시고요. 그 다음 뭐라 했죠? 부동산인데 영업과 무관한 부동산. 아시겠죠? 장기 유동자산. 이것도 중요한데요. 보시면 앞에 이거만 다르죠? 유동이냐 장기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마이너스 차입금하고 순차익 비율. 복잡하죠? 복잡이 않습니다. 제가 10번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이 금액이 100억 있는데 갑자기 50억 줄었어요. 근데 여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만약에 이게 100억인데 갑자기 50억 됐어요. 여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감안하시고요. 관계 기업 등 관련 투자 자산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투자 수익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투자 수익. 현실적인 투자 수익. 제가 종목을 몇 번을 돌렸다 했잖아요. 전 종목을. 여기에 많은 비중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건 공개를 안 해요. 비공개거든요. 비상장이면. 그래서 전체 투자 자산 중에 여기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어떤 기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수익성이 좋아요. 그래도 이걸 올리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업에 큰 투자를 안 해요.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에 큰 비중이 있으면 주가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힘들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제가 뭐라 했죠? 전 종목을 계속 몇 번 돌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같은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주가가 잘 안 올라간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매출 채권 나오죠? 장기 매출 채권 나와요. 근데 이게 보통 비중이 적어요. 대부분 여기서 끝내거든요. 그래서 장기 매출 채권이 있긴 하다. 결국 뭐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좋은 기업이다. 항상 이 비중이 큽니다. 여기 중에 100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중이 막 600억, 700억 이래요. 재고자산은 뭐와 관련되죠? 매출, 채권 관련이죠. 만약 매출이 커져요. 매출과 관련된 거잖아요. 매출과 매출이 1000억인데 처음에 2000억이다. 그러면 재고자산을 2배는 아니더라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은 매출액과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커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매출이 커지면. 그리고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라고 쳐요. 1000억짜리 회사. 근데 나중에 막 1조짜리 회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당연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규모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 저희는 좋은 기업을 사는 거니까 좋은 기업은 뭐다? 이거 비중이 여기 전체 이 유동자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기업이 좋다. 즉 매년 이거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증가하는 기업 있죠?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뭐라 했죠? 계속 강조합니다. 전 종목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좋은 기업은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주가를 올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가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비중이 커지는 기업들 있죠? 엄청 선호합니다. 선호 대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채권이라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재고자산 자산 평가를 제대로 못해요. 옷 같은 경우 몇 분의 1토막 나거든요. 실질적인 가치는. 그래서 채권도 기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을기업은 채권을 많이 갖고 있겠죠. 각기업은 채권을 조금만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채권은 받아야지 그때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항상 감안하시고요. 이 비유명에서 무슨 말씀 드렸죠? 유용자산인데 무용자산인데 이게 자본 지출과 관련되니까 이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제조. 매출이 크게 더 증가하려면 유용자산이 증가해야 되겠죠. 기계 설비가 더 증가해야 되겠죠. 토지 이런 부동산 이런 게 더 이 수다무상 말고 영어와 관련된 부동산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해요. 버핏은 이게 계속 증가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IT 반도체. 이거 계속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당하긴 해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시총 종목에 의미 있을 수 있어요. 저시총.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억이에요. 1000억일 수 있죠. 근데 시총이 만약에 500억이야. 뭐 어떠겠어요? 이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데 500억 되는데 현금 투자 부동산이 1000억이야. 의미 있죠. 그걸 감안할 수 있을 거예요. 장기 유동 자산은 뭐라 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요. 이거 큰 기업은 예를 들면 내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 기업은 조금 피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 드리고요. 이것은 비중 보통 적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여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 지금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 자산은 뭐죠?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거니까 그다음 부채 이야기를 할까요? 또 부채도 자산과 똑같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져요. 유동부채 중에 단기 사채, 단기 차입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간 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또 유동성 장기부채거든요. 장기부채는 장기부채인데 유동성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 그래서 장기부채 중에서 1년에 갚아야 할 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로 하고요. 또 유동 금융부채겠고요. 1년 안에 갚을 부채니까 유동 금융부채겠고요. 매입채는 뭐죠? 매입을 했어요. 근데 돈은 안 줘야지. 그래서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각 기업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갚는다 치고 현금을 많이 안 주고 그 부채를 갖고 돈 놀이를 할 수 있겠죠. 이자 놀이를. 그래서 이게 큰 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각 기업은 그런 경우가 있다. 이자 놀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안 갚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뭐죠? 이자가 나간다. 그래서 이 비중이 커진다. 이게 있다. 좋은 기업은 이게 거의 없어요. 당연하죠. 이자 나는 부채를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상황이고 이건 비유동 부채, 장기 부채니까. 그다음 비유동 장기 부채 있고 장기 매입채 똑같은 거예요. 단지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커진다.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이에요. 이자가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좋은 기업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있다가 하더라도 점점 줄어들어요. 왜? 이자 내기 싫으니까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매입 채무는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현금으로 다 갚지 않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중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걸 감안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자본금이 뭐죠? 초기 자본이죠. 초기 자본. 얼마 가지고 자본을 이 회사를 일으키냐 그 이야기인 거고요. 그 자본 이익은 뭐죠? IPO. 기업 상장할 때 들어온 돈 있잖아요. 여기 기입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유상증자할 때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자본을 증가되면 이 자본 잉여금이라 하고요. 이익잉여금은 뭐다? 이익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배당을 줘야 되죠. 보통 배당을 주는 게 좋죠. 배당 기업을 사는 게 좋아요. 배당을 빼고 남은 금액 여기다 기입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누적되겠죠? 근데 자본은 초기 자본이 계속 가는 거고요. 자본 잉여금은 유상증자 할 경우에 기입하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얼마 느는가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어요. 지금 뭐 했죠, 제가? 재무 상태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이거고요. 부채는 이거고요. 자본은 이겁니다. 어떨 때 본다고요? 어떨 때 재무비율 보고 매수했는데 주가 계속 하락해요. 근데 재무는 좋은데 하락하니까 마땅치 않잖아요. 그때는 이 회사 재무 상태를 보고 의미 있는 자산 이런 거 있죠. 이것보다 더 싸다 시총이. 그러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통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왜냐면 이건 가치 평가하기 쉽지 않거든요. 바로 현금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적어요. 근데 계속 매수할 수 있냐? 못해요. 재무일 보고 계속 매수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 투자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하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보통. 의미 있는 자산 이런 거. 뭐 투자 분석을 볼 수도 있고요. 재무 상태표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 상태표는 뭐라겠죠? 자산 이해하는 건데요. 자기 자본과 부채. 이건 숫자, 두 가지 숫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는 형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본 분이 어떤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한 권 보면 이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자산의 형체에 있다. 자본과 부채는 형체가 없고 숫자만 있는 거다. 의미 있죠. 그다음 자산은 뭐라겠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유동자산은 1년 현금화하기 용이한, 보시면요.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하기에 용이한 자산. 용이하다는 건 정확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 오너 이제 재무 회계자가 딱 적어놓으면 회계사들이 그냥 적정 의견 그냥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치 않습니다. 그 구성은 어떤 게 되냐면은 재고자산, 아직 판매되지는 않은 자산으로 공장에 있거나 매장에 있는 물건 감이 오시죠? 그 다음 유동금융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금융자산. 금융자산인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정확치 않습니다. 매출 채권. 매출이 발생했지만 현금이 아닌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보유주인 자산,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동금리 자산과 함께 유동자산 중에 중요한 자산. 그래서 좋은 기업은 어떤 게 크다? 전체 유동자산이 1,000억이다. 좋은 기업은 이게 거의 800억, 900억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기업은 매출 채권도 거의 안 갖고 있고요. 재고자산도 되게 적어요. 물론 이건 회사 커지면 재고자산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해야 되니까요. 물건은 어느 정도.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유동 자산 있죠.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 용이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 다음 비유동 자산 뭐가 있냐. 유용자산, 무용자산. 이건 뭐라 했죠?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린 거고요.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기계설비, 영업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영업과 관련된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 무형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으로 특허권, 영업권. 영업권 뭐라 했죠? 기업을 인수했는데 장부상 금액보다 좀 더 금액을 더 쳐줬어요. 그 금액. 그래서 1,000억짜리인데 장부상으로 실제로 1,500억을 쳐줬어요. 그러면 차익이 500억이잖아요. 이 500억이 영업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 무형자산은 측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허권도 예전에 만약에 의미 있는 특허인데 신기술에 나와서 예전 특허권이 의미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마다 잘 감안하세요. 종목을 다 달리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 투자부동산이 있습니다. 영업활동과 무관하지만 기업이 보유 중인 부동산. 어떤 기업이 많다고요? 롯데기업. 그래서 롯데기업은 투자뭉치 많은데 나중에 이 영업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많이 바뀌죠. 이 유형자산으로. 그 다음 장기금융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금융자산. 그 다음 관계 기업 및 지분 관련 투자 자산, 지분이 있는 관련 기업의 자산. 제가 뭐라 했죠? 이게 전체 자산 중에서 이게 너무 큰 비중이에요. 너무 큰 비중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율이 쌓였으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겠습니다. 유동금융자산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큰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 대부분 이건 없는 기업이 있죠. 아예 없는 기업도 있고 이것도 보통 비중이 적고요. 이것도 아예 없는 기업이 있고요. 좋은 기업은 이게 또 비중이 적죠. 비중이 적은 기업을 좋아해요. 워런 버핏은. 워런 버핏은 어떤 기업을 좋아하죠? 기억나세요? ROE 15%, 30% 기업 좋아하고 또 자본적 지출이 적은 기업을 좋아해요. 근데 이 자본주의적 관련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여기에 계속 투자한다? 싫어해요. 그래서 버핏은 여기에 계속 쌓이는 기업을 좋아하죠. 여기는. 왜? 이건 100% 쳐줘도 되는 자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채 나오네요. 유동부채 뭐다? 1년 안에 상환할 부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단기사채, 단기차입금 두 가지는. 단기사채와 단기차입금 이자가 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쁜 부채, 좋은 예를 들어서 제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경영자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업은 이걸 잘 안 갚아요. 어떤 기업이 계속 갚아요. 왜? 이자 나가니까. 어떤 기업이 안 갚을까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CJ도 잘 안 갚아요. 효성도 안 갚고, 코롱도 잘 안 갚고.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계속 안 갚아요. 제가 예전에 현대 홈쇼핑이라는 종목을 보유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 관련된 종목을 다 보는 와중에 CJ 옷쇼핑이 있었는데 이 관련 기업을 전부 다 봤어요. 근데 이걸 잘 안 갚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평가하죠. 이걸 계속 갚아나가는 기업은 좋게 평가해요. 왜? 이자 안 나가게 하니까. 이렇게 평가하면 되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뭐냐? 장기부채인데
장기부채 중에 1년에 갚을 부채를 영어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말하는 거고요. 유동금융부채가 있고요. 그다음 매입채무는 뭐다? 제품 대가를 아직 치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채. 이자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각 기업은 이걸 잘 안 갚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현금 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권에 넣으면. 그래서 이제 평가를 다 달리할 수 있어요. 달리할 수. 각 달라요.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좀 제가 이제 사채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사채 차익금.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사채는 주식회사가 일반 사람들에게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를 사채라고 하고요. 차익금은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금 부족 또는 시설 투자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사용시설을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어렵죠. 그거 말고 금융기관에 차익금은 사채는 일반 사람들, 차익금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주, 임원, 종업원이나 이것도 관계 빠졌네. 관계회사에서 빌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에는 차익금, 일반 사람한테는 사채라고 해요. 둘 다 뭐다? 사채, 차익금은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 이게 무슨 의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나? 단기 사채 차익금은 이자가 좀 낮고 장기 사채 차익금은 이자가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죠? 부채가 있잖아요. 두 가지 있잖아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좋은 기업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뭐라 했죠? 다시 반복합니다. 전 종목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이게 비율이 엄청 적어요. 사익금 차치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매입 채무 자체도 없고 거의 0에 가까워요. 0에. 그래서 여기 이 장기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을 당연히 이 주식세를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게 평가해요. 좋게. 그래서 그런 게 장기부채가 많이 없는 기업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것은 이자가 뭐라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높다. 명심하실 부분입니다. 또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비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할 부채죠. 사채와 장기차익금 이자가 나가는 부채로 나쁜 부채. 똑같이 평가하고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 다음 장기 매입채무. 매입채무인데 장기. 제품 대가를 아직 치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채로 이자가 나가지 않죠. 그래서 뭐라 했죠? 좋은 기업은 뭐다? 이게 거의 없어요. 거의 영원에 가까워요. 영원에 가까워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알죠. 그러면 고수들, 이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채가 큰 비중이다. 그럼 문제가 많은 기업이에요. 회사는 문제가 없어도 오너가 문제 있든지, 그렇죠? 그렇게 평가해도 타당해요. 그다음 자본 뭐죠? 자본은 뭐다? 초기 기업의 자금. 이건 안 바뀌죠. 똑같아요. 계속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럼 자본 잉여금이요.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경우 기입함. IPO 자금. 그렇죠? IPO 할 경우에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자금이 좀 부족한 경우 있죠. 그때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때 그 자금 들어오면 여기다 기입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자금 잉여금이 느는 기분은 안 좋죠. 유상증자가 뭐예요? 뭐죠? 돈이 부족할 때 주식을 주고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증가하면 나눠 가진 기업의 수익을 나눠 가지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증가하는 기업은 좋다고 평가 못 합니다. 물론 만일 매출이 계속 증가할 상황이야. 근데 주가는 올라간다 해도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기업에. 그러면 이 회사가 수주를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주가 올라간다고. 그럴 때는 유상증자 할 수 있죠. 그때만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 진짜 폭발해요. 그럴 상황이야. 그때 유상증자 할 때는 타당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경우 안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한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겁니다. 그다음 이익, 잉여금. 이익이 난 경우에 배당금을 빼야죠. 배당금을 안 주는 기업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당금을 안 줘요. 그러면 평가를 좀 박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배당 준 거 자체부터가 현금이 여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배당 많이 준다. 그래서 그건 아니죠. 배당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배당 보고 투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투자해요? 기관이나
외국 기관. 막 몇 조씩 투자하니까 5%도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투자 안 하니까 배당보고 투자하는 것은 제가 전업이잖아요. 배당도 보고 투자한 적 없습니다. 배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누적해서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계속 증가해요. 뭐 1,000억, 1,100억 적자 안 나면 계속 증가합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볼까요? 마지막 남았는데요. 이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재무제표 보는 때 첫 번째 뭐다? 손익계산. 두 번째 뭐다? 재무상태표. 세 번째 뭐다? 현금흐름표. 엄청 중요하죠. 왜 중요하다 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뭐가 나오죠? 매출액, 원재료비, 매출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비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이 순이익이 중요하죠. 결국은 영업도 물론 의미 있죠. 근데 이 순이익이 현금으로 들어오냐? 순이익이 1,000억이에요. 그럼 현금이 1,000억 들어와요? 아니요. 안 들어와요. 다른 문제예요. 1,000억 중에 1,000억이 들어온다고 1,000억을 벌었다는 치는 거지 실제 현금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럼 현금이 만일 1,000억 중에 500억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달리 표기할 필요성이 있죠. 순이익이 1,000억인데 500이 들어오면.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률이란 현금 흐름, 투자활동률이란 현금 흐름, 재무활동률이란 현금 흐름이 되게 의미 있죠. 이게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현금의 재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보시면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현금이 많이 들어온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게 진짜니까. 워런 버핏이 이거 되게 중시역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영업 활동이라는 현금 흐름. 단기 순이익보다 큰 기업이 좋다. 왜 그럴까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죠. 이 감가상각비가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기계설비를 100억짜리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비용 처리하면 힘드니까 한 20년으로 나눠 해요. 그러면 100억을 20으로 나누면 얼마죠? 5억이죠. 이 5억을 매년 비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첫 해에 다 나갔어요. 근데 매해 5억 난 걸 치니까 실질적으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비에서 플러스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순이익 1,000억 플러스 5억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5억이 영업활동이나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면 항상 영업활동이나 현금이 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사실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이것까지 감안해야 되니까 이게 항상 큰 건 아닌데 이게 없다면 이걸 감안 안 한다면 단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이나 현금이 커야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야 되니까요. 그냥 딱 클릭해서요. 그러면 이게 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비중이 크니까, 금액이 크니까 이걸 제가 강조한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영업활동이라는 현금이 있고 또 투자활동이라는 현금이 있습니다. 제가 현금 흐름표를 공부하는데 좀 헷갈렸어요. 왜냐면 이거 정확히 설명한 책이 없어요, 시중에. 제가 이제 추천한 책은 보통 워런 버핏 재무제표 활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이런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제 설명으로 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책을 한 권 정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설명 먼저 듣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확장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활동이라는 현금 흐름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금융자산의 증가 감소. 보세요. 현금 100억 있어요. 유동금융 자산으로 이걸 100억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금융자산 증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현금 없어지잖아요. 그 유동금융 자산 증가했어요. 그게 투자예요? 투자는 아니죠. 실제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지만 이 현금 흐름표는 그렇게 이 현금이 유동금융 자산 바꾼 것 자체도 투자할 때 현금으로 쳐요. 보세요. 어떤 색을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현금 흐름표에 이건 플러스 좋다 그래요. 당연히 플러스 좋죠. 플러스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는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당연히 좋아요.
여기 영업 활동을 한 거는. 근데 투자했던 그림이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이걸 따지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게 좋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실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클릭 쫙 해보세요. 해보시면 만약에 현금이 유동자산 증가했다. 좋다 나쁘다 말 못해요. 그냥 단지 현금이 유동자산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달리 유동용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만약 100억, 이게 100억인데 현금이 100억 늘어났어요. 유동용 자산이 없어지고 그럼 100억 들어왔잖아요. 이게 좋아요? 아니요. 그걸 평가 못하죠. 형체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릭을 보셔가지고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어떤 게 좋냐 평가하지 마시고 실상 어떤 건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유형자산, 제가 빼먹었네요. 무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증가 감소.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하는 자본적 지출 말한 거예요. 자본적 지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기업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돈이에요. 어떤 기업도 매출 발생하는데 돈 안 나가길 바라지만 매출이 발생하면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기계설비를 예전 기계설비로는 안 돼. 그럼 신기술 적용한 기계설비를 들여야 되잖아요.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통 유형자산 증가로 두거든요. 근데 유형자산 증가, 무형자산 증가. 영업권도 있지만 특허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특허권이 필요 없어. 근데 계속 어떤 기업은 계속 특허권을 사야 돼. 그런 기업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된 비용, 무형자산 관련된 비용을 합쳐서 이게 책이 없어요. 시중 책이 없어요. 워런 버핏 관련 책에 조금 힌트를 줘요. 저도 이것 때문에 헤맸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제가 종목 볼 때, 나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제 유튜브를 볼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돈을 벌어요. 돈이 들어왔어. 1,000억 들어왔어. 근데 이 유형자산 증가가 2,000억 나갈 수도 있어요. 한 해만 근데 계속 그래. 그러면 돈이 안 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뭐 현금과 유동금 자산 왔다 갔다 하니까 의미 없고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유형자산 증가나 무형자산 증가 이제 칸이 다른데요. 두 개 벌써 이 금액이 크잖아요. 이 현금 들어온 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 크다.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이게 1,000억인데 거의 안 나가는 게 10억 나가. 10억. 계속 10억 나가 매년. 어떻게 돼요? 나머지 금액이 다 쌓이겠죠. 990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이거 나온 금액 대비해서 이 금액이 몇 프로나 되냐. 제 메모창, 제 HS 메모창은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냐까지 적어놨어요. 그러면 확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이게 1,000억 들어오는데 500억씩 나간다. 그럼 50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은 1,000억 들어오는데 100억만 나가. 그럼 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은 장부상이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간 건 많이 나가.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온 게 비해서 안 나가야지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뭐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증가 감소 엄청 중요합니다. 비율표 몇 개? 20개. 20개입니다. 20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들어온 게 플러스, 나간 건 뭐 마이너스로 치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금액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냐. 단지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현금표가 있는데요. 많이 보셨죠? 사채, 차입금. 어떨 때 이게 증가해요? 돈이 부족하면 아니면 매출을 많이 증가할 수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오너가 돈을 좀 땡겨오기 위해서 사채 차입금을 쓸 수 있죠. 그때 증가하면 여기다 기입을 해요. 감수 증가해요. 증가한 금액을 줄이고 싶잖아요. 이자 나가니까. 이건 이자 나가잖아요. 그래서 감수할 경우도 여기 또 기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유상증자 한 금액. 이건 여긴 뭐죠? 다 현금이에요. 현금. 장부상이 아니라 현금. 이 금액, 들어온 금액을 적어요. 그 다음 배당금. 어떤 기업은 배당해요. 근데 가급적 배당한 기업을 사는 게 좋아요. 같은 상황이다. 물론 배당금 때문에 뭐 매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배당금은 주는 게 좋죠. 유쾌한 기분이 좋아지죠. 3월달 되면. 3월, 4월, 5월달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배당금도 나와요. 그래서 재무활동이나 현금을 내면은 사채 차입금이 들어온 거. 이거 다 현금성 자산이에요.
증가 감소 나오고 유상금 금액 나오고 배당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현금 및 현금에서 자산의 증가. 기초연금 연초 있잖아요. 연초가 만약에 100억이에요. 근데 연말에 200억이에요. 그럼 좋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사채 차입금이 100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100억인데 100억 플러스 돼서 200억이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클릭해서 금액을 보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게 들어왔냐. 이게 증가해서 들어왔다. 안 좋죠. 만약에 이걸 갚아요. 100억을 기초 현금이 1000억 있어요. 근데 기말 현금이 900억 돼요. 나빠요? 아니요. 만약에 사채 차입금을 갚아가지고 100억을 지출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배당금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 뭐라 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업활동이라는 현금으로는 당연히 플러스가 좋고 단기 순이익보다 큰 갭이 당연히 좋다.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변수가 있으니까 이걸 감안하셔라.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은 실질적인 투자 아닌 금융자산 증가에도 투자로 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들어오고 나온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기관들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 유형자산 증가. 들어온 거 비해서 1000억이 들어왔다. 근데 막 500억, 600억씩 계속 나간다. 그러면 돈이 많이 안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딱 보시는 클릭해서 제가 종목 볼 때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게 여긴데 얼마인데 나간 게 너무 크다 적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익금 차체. 좋은 기업은 이걸 쓰겠어요? 안 쓰죠.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이 쓰겠죠. 단 매출 증가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다. 그건 괜찮고요. 유사항 증자 금액 나오고 배당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처음 뭐보다 줄어든 게 나쁜 게 아니라 타당성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줄어드냐, 어떤 상황에 증가하느냐, 그렇죠? 만약에 증가하는데 이거 1000억이 들어오는데 유형자산 증가가 한 100억밖에 안 돼. 이건 거의 없고 그러면 900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 현금적 자산이 1000억이면 연말에는 1900 되면 이 1900 증가가 이거잖아요. 이거에 기여한 거잖아요. 여기 나가더라도 100억.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한 책 없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제가 고생한 거예요. 없으니까. 책 있었으면 예전에 모든 분들이 금방 알았을 거예요. 저도. 근데 책이 없어요. 왜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회계사들 분 책 권하지 않습니다. 잘. 왜냐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잔뜩 쓰거든요. 제가 이후에는 이제 재무 비율 이런 얘기도 할 텐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제 좀 설명드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제 말로만 하면 좀 힘드니까 현금흐름표보다 들어오는 금액은 플러스, 나가는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기함.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순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이익과 비교해서 비슷해야 합니다. 단 4년 전체를 봐요. 그래서 1년씩 보면 안 돼요. 왜냐면 특히 건설업 있죠. 건설업은 좀 박하게 평가받잖아요. 그런 이유가 연 단위로 볼 수도 있지만 분기별로도 볼 수 있거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1분기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근데 3분기 갑자기 대규모 마이너스 된 거 많고 갑자기 마이너스 되다가 1, 2분기에 3분기에 갑자기 플러스가 대규모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은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나죠. 어떤 기업은 계속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데 건설업 안 걸려요. 그래서 건설업이 저평가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 했죠? 전종국 보고 말씀드린다니까 믿으셔야죠. 제 강의 듣는 동안은 믿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투자활동이란 현금흐름 중요한 것은 뭐냐? 자본적 지출을 확인한 것으로 영업 현금으로 인한 현금이 들어온 것에 비하여 비중이 어느 정도 된가를 확인해다. 영업 활동으로 현금 이게 자본 지출이 없을 수는 없죠. 조금이라도 있어요. 기름칠이라도 하니까. 감가상각비에서는 두 가지 있죠. 손익계산서에 있는 유지
수송과 관련된 감가상각표가 있고 진짜 기계설비 들어와서 그 내용을 하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감가상각표가 있거든요. 유용자산. 그래서 유지수선을 하니까 자본출시가 없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비중이 좀 적으면 좋다. 그거죠. 그 비중이 적은 게 좋음. 들어온 돈은 많고 나간 돈이 적은 상황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당연함. 그래서 당연히 고수들, 이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바이오주 장난 그런 치시는 그 부분 말고 고수들은 엄청 중시 여겨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이 어떤 건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재무활동률이란 현금 흐름. 기업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차입금이나 사채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기입함. 가급적 차입금 사채를 사용하지 않고 기업 가는 게 좋음. 당연하죠. 이자가 나가니까요. 유상증자 금액도 여기서 나오고요. 배당 금액도 여기서 확인함.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100억이다. 시총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럼 계산이 참 쉽죠. 10%네? 그래서 이거 클릭 한 번에 하시면 억 단위로 나오니까요. 단위는.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연초 현금과 연말 현금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증가하는 게 좋겠지만 영업활동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고 투자 현금으로 일부 돈을 쓰고 남는 금액이 누적되어서 현금이 증가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재무현금 흐름으로 즉 차입금이나 사채가 들어와서 현금이 늘어났다면 좋은 상황이 당연히 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제가 뭘 봤죠? 처음에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 두 번째 재무상태표. 지금 본 거 뭐죠? 현금 흐름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 재무상태표라 그래요. 재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저희가 보통 법 공부할 때 민법을 공부하면 법 공부 50% 했다고 치거든요. 이 주식 투자할 때 재무지표를 통달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50%가 아니라 70%는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들으시고 또 재무비율도 있어요. 재무비율. 다음 시간에 재무비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